네, 오후장에 눈여겨볼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60일간의 휴전을 맞게 됐습니다. 또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남북 경협주들이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세계는 전쟁 종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강의 준비를 해주셨다면서요? 사실 네타냐후를 누가 말리겠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결국 트럼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네타냐후가 그렇게 협상을 안 할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헤즈볼라 간의 이런 휴전 협상에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었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결국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적인 이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런 트럼프 관련 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준비된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전쟁 및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본다면 대부분이 이제 지도자들이 바뀌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근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 크게 본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했었고, 또 한쪽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또 존재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이 또 남아 있는 곳이 로켓맨, 바로 이제 김정은 관련된 이슈가 남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 측에 대한 발언들을 모아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지금 현재는 북한과에 대한 부분도 관계 개선을 상당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트럼프는 이런 전쟁을 싫어하고 계속 이런 평화적인 얘기를 해나갈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 정말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전쟁이 지역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을 해서 GDP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대부분에 대한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모습들이었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쟁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유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전쟁이 크게 이루어졌을 때는 물가가 올라가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 원자재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중동 국가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들은 우리가 이제 농산물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원재료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경기 부양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전쟁이 빠르게 종식돼 줘야지만 지금은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포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으로 일각으로만 조금 짧게 보는 그런 시각이 존재를 한다고 보는데, 대신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에 대한 전쟁 종식에 대한 부분은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경기 부양까지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나쁘게 보실 필요도 없고, 결국 이제 경협주에 대한 미련도 트럼프는 상당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이후로 회고록을 통해서 밝혔던 부분 중에 한 개가 트럼프가 한 달 동안 후회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한 결렬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자서전을 보더라도 트럼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했다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트럼프 2기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가 이런 경협주에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오늘 경협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협주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선 봐야 되는 것이 경협주는 사실 대부분이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만큼 뭔가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되는 기업들보다는 뭔가에 대한 이제 상징적 의미라든지 또는 파주 근처에 땅이 있다라든지 또는 휴전선 주변에 이런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일 때가 많은데, 그만큼 종목군들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내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등락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우량한 기업을 보면 현대엘리베이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세 번째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이슈가 있던 기업이고, 다만 우리가 경협에 대한 이슈 말고도 우리가 이 현대엘리베이터 좀 볼 수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런 과거 1, 2,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에서 1기 신도, 특히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 엘리베이터에 대한 교체 주기가 상당 부분 도래하면서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움직임도 충분히 지금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상승이 비단 경협주만의 상승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더 안정적인 측면을 원하시면서 경협주를 투자를 하신다면 현대엘리베이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그림으로 아난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가 최근에 보면 뭐 부산 기장 쪽에도 새롭게 이렇게 리조트를 단장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휴양 시설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는 골프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난티는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적인 부진과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진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바뀌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었습니다. 자, 과거의 경협주 이슈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아난티였고, 대신에 지금 현재는 주가가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아난티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난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엘리베이와 아난티, 남북경협주 관련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다시 볼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조선 관련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11월 7일에 소개해 주신 한화엔진이 있고요. 또 동성화인텍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죠. 동성화인텍도 오늘 다시 볼 종목으로 들고 와주셨습니다. 어떤 투자 모멘텀 남아있을까요? 네, 뭐 지금 오늘 시장에서 또 조선주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뭐 오른 종목보다는 또 빠진 종목에 대한 AS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 또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현재 조선주 같은 경우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또 가장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던 섹터가 또 이 조선 섹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수급이 상당히 빠르게 들어왔다 빠르게 또 나가는 이 순환 매장세가 연출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하는데, 오늘 타이밍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조선주가 또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봤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포트의 조선주는 반드시 한 종목 이상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큰 뭐 이슈가 되면서 지금 주가는 또 상당한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다만 이제 오늘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알릴 정보 한 개하고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드리면, 오늘도 이제 네이버에 대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네이버가 이번에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 연계 상품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스탠다드 광고용 상품이 무료다라는 것으로 이번에 상당한 판매몰이를 이루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 판매몰이를 하면서 홍보로 내세운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런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를 저는 좀 더 보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징어 게임이 12월 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호성 씨 관련된 이런 하락폭 자체가 저는 조금 과하게 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항상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현재에 대한 주가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아티스트 스튜디오 준비를 해봤고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 그 손절가는 14,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